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un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파일 중에서도 많이 생기는 파일을 광범위 파일이라고 하고, 또 광범위 파일 중에서도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복원 불가능한 광범위 회전근개 파일이에요. 자, 켈리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켈리. 저번 시간에 짝힘을 이야기했고, 어쨌든 간에 짝힘이라는 거는 서로 맞추는 거예요. 회전근개 파일이 많이 심할 때는 앞이랑 뒤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위가 없어도 균형이 맞으면 들린다는 거죠. 또 위아래가 맞으면 돼요. 위아래가. 그게 짝힘이에요. 없어도 된다. 회전근개가 균형만 맞으면 된다. 횡단면 짝힘이 있고 관상면 짝힘이 있는데, 횡단면 짝힘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좋기는 하지만 온전한 연구가 반드시 환자의 기능과 연관되지는 않는다라고 켈리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전도를 해본 거예요. 근전도. 근육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는 거예요. 세 가지 군을 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회전근개 파일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사람. 두 번째는 극상근과 극하근이 다 파일되고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 그리고 또 극상근과 극하근이 파일됐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들. 무증상인 사람 세 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근육이 탁탁 튄 거예요. 그 파이어링 패턴이라는데 파이어링 패턴을 비교해보니까 증가된, 어쨌든 움직인다는, 근육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파열이 있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극상근과 극하근의 파이어링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또 견갑주위 근육 있죠. 여기에서도 뭔가 이렇게 근육이 활성화가 된 거죠. 전반적으로 견관절에 기능이 부진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파열되고 아프니까 여기가 뭔가 더 이렇게 파이어링이 되고 뭔가 쓴다는 거죠. 쓰고 여기까지 아프니까 다른 데까지 온 전신의 근육을 다 쓰는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파일에 있는데 무증상이에요. 안 아파요. 그런 경우는 그런 패턴이 안 보여요. 또 견갑하근이 있는데 견갑하근은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 나타납니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증상이 중요해요. 파열이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런 모든 근육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고 아파하면은 뭔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왜 같은 파열 형태를 가진 환자들이 이렇게 다른 근육의 패턴을 갖고 있을까? 라고 켈리 선생님이 막 궁금해한 거예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대요, 켈리 선생님이.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본 거예요. 상완 이두근, 요거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앞쪽에 이렇게 앉아지면 이렇게 뭔가 줄이 있어요. 이렇게 더 여기까지 올라가요. 이 상완 이두근은 우리 이두박근 아시죠? 이거 이두박근 힘주면은 이렇게 뽀빠이 올라오는 거, 그 부위에 상완 이두근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장두와 단두. 장두는 긴 거, 단두는 짧은 거예요. 이게 장두가 중요한데, 장두가 다섯 번째 회전근개 건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회전근개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다섯 번째까지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완 이두근의 장두는 기능이 견관절의 거상이죠. 또 외전, 또 회전 동작에서 관절화 상완 관절에 여기에 안정성을 준다. 상당히 장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와너와 마흔 선생님이 상완 이두근의 우수한 안정화 효과에 대해서 방사선학적으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완 이두근이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어깨 안정성에는 엄청 중요한 힘줄이다, 건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랑 MRI를 보고 증거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마구치 선생님이 10가지의 기본적인 견관절 동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근전도로 상완 이두근의 활동도를 평가했어요. 해보니까 매우 적은 활동도만 보인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 달라요. 맞죠? 와느랑 맥마흔 선생님은 효과가 있더라. 상완 이두근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야마구치는 아니다. 별로 역할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 상완 이두근이 라는 거죠. 별로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회전근개에 광범위 파열이 되면 같이 존재하고 상당히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요. 어쨌든 광범위 파열이 되면 상완 이두근이 아프다.
같이 파열될 수도 있고 아프다라는 거죠. 기능이 둘째 치더라도요. 그래서 상한 이두근은 없어도 살아요. 없어도 잘 삽니다. 왈치 선생님과 보이로우 선생님이 상한 이두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파열되고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되면 같이 파열됐으니까 요거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수술 방법은 고정술. 여기를 쭉 깨매면 잘 안 붙어요. 워낙 가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봉합 안 해요. 그냥 얘 뼈에다 붙여주는 고정술을 합니다. 안 붙으니까 아예 그냥 뼈에다가 심어줍니다. 고정술이나 제거, 아예 그냥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잘라버리죠 뭐 그냥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상으로는 소원형관 뒤쪽이죠. 요게 정상이고 가슴마비가 없으면 심한 회전근개 관절병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복원 불가능한 광범위 파열에서 이런 경우를 고정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통증이 감소가 돼요. 제거했는데도 좋아지고 고정을 하면 더 좋아지겠죠. 기능 고정이 생겨요. 고정이냐 제거냐 뭐가 좋으냐라는 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활동도가 많은 사람들, 육체적인 노동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꽃바위가. 그럴 경우에는 이걸 고정을 해주는 게 좋고, 그냥 활동도가 별로 없고 그냥 나이 많고 하는 분들은 제것을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요. 자, 다른 병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다른 병들에 대한 평가도 이제 필요한데요. 기능에 제한을 야기합니다. 다른 병들이 있으니까 임상적으로 환자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견봉쇄골 관절이에요. 이 견쇄 관절에 대한 우리가 초기 성년기 동안은 행성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나이 들면서 그냥 생기는데 여기도 생긴다는 거죠. 회전근개 병변이 있는 환자에서 흔한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회전근개가 안 좋아지면은 여기도 같이 통증이 생긴다 라는 거죠. 자, 견봉쇄골 관절. 그래, 여기를 이제 안 좋게 되면 퇴행성 관절이 오게 되면은 원위쇄골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봉도 깎아주죠. 견봉 성형술을 하거든요. 견봉 깎아주는 견봉 성형술을 하는데 쇄골이 이렇게 와서 붙어요. 근데 쇄골이 좀 이렇게 자라나서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여기도 깎아줍니다. 원위쇄골 절제술, 견봉 성형술, 견봉 절제술을 하면서 여기도 같이 해주게 되면 더 좋아지거든요. 견봉쇄골 관절에 불안정성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절제술을 하게 되면 기능 회복이 잘 되고요. 통증을 충분히 완화할 정도까지 돼서 이거 믿을 만한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증들,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일 때는 견쇄 관절에 관절염도 생기지만 또 견봉하 점액낭염도 생겨요. 점액낭염.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생기는 경우인데 여기에 점액낭이 있거든요. 점액낭이 있는데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요. 만성 통증과 관련이 있죠. 점액낭 조직의 1차적 부심신경에서 서브스탄스 P의 발현 증가와 관련이 있다. 또 관절화 상안에 관절염도 생겨요. 국소적으로 또는 정식성으로 활액낭염이 생기고요. 이것도 또 다른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자, 이 영상 봤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죠?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이분이 켈리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근전도로 세 가지 군을 비교 분석하셨죠. 상한 이두근의 통증입니다. 여기 아파하죠. 아픈데 꼭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요 밑에까지 같이 아파요. 여기 보니까 상한 이두근, 이게 장두예요. 이게 단두고 장두가 이렇게 찢어져 보이죠. 살짝 염증도 생겨져 있고요. 장두가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장두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홈이 나 있어요. 뼈에.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회전근이 위쪽에 있는 것이 여기 극상근이고 요 밑에가 견갑하근이거든요. 이게 회전근개가 광범위 파열이 되면 혼자 끼어 있잖아요. 이건 역시 혼자 있으면 이상하죠. 같이 파열됩니다. 자, 그래서 파열이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젊고 활동적인 사람은 불편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냥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술을 해주게 되고, 나이가 좀 많고 좀 활동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떨어져 가지고 불편하면은 그냥 절단술을 해줍니다. 절단술을 하셔도 크게 문제없이 살아요. 자, 상한 이두근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게 장두고 이건 단두죠. 장두가 이런 풀리라고 해요. 풀리. 덮고 있는 막인데 여기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원래 힘줄들은 이런 여러 가지 풀리라든지 다른 인대에 의해서 많이 덮여져서 보호가 됩니다. 근데 이런 모양이 되면 이게 부딪혀요. 그루브 적어놨죠. 여기가 장두가 지나가는 홈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견봉에 부딪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될까요? 이 자세가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제 부딪히게 되죠. 또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이런 자세. 근데 이런 거 안 하면 잘 생기지는 않겠죠. 이런 종목에서 생길 수 있다. 라고 상황 이동의 충돌이 생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입니다. 여기에요. 나이가 들면 생기죠. 자, 이건 저맥낭염인데요. 파란 것이 저맥낭이에요. 부풀어 올랐죠. 부풀어 오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부풀어 올라 빨갛게 염증이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아파요. 이렇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약 먹고 주사 맞고 해도 안 되면 요거 제거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인데요. 먼저 저맥낭을 이렇게 요걸 제거를 합니다. 쉐이버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쓱쓱쓱쓱 빨갛게 달아오른 저맥낭을 다 제거했어요. 저맥낭염이 없어졌죠. 이렇게 되면 저맥낭 절제술이 잘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나온 견봉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견봉 성형술 넓어졌죠. 다음에는 쇄골 튀어나온 부위를 깎아주죠. 원위 쇄골 절제술까지 한 방에 3가지 수술을 다 했죠. 이렇게 되면 꽤 많이 안 아프고 좋아지게 되겠죠. 자, 영상 보니까 이해 다 되셨죠? 잠만 보야 이해 다 됐어?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잠만보가 엄청 좋아할 거예요. 잠만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